엄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이유식 그릇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안아 올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그러나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손주 양육 방식의 차이로 인한 고부 갈등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으셨나요? 끝까지 보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은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관계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주말 오후 35살 수진 씨의 집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생후 10달 된 딸아이를 보러 오시는 날이었죠.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손주를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공주 할머니 왔어요.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열이 있는 거 아니야? 수진 씨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방금 낮잠 자고 일어나서 그래요. 체온은 정상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손을 아이의 이마에 대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그래도 옷을 너무 많이 입힌 것 같아. 애들은 어른보다 한 겹 덜 입히는 게 좋다고 했잖아. 내가 옛날에 너희 남편 키울 때는. 수진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 한 겹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금방 이유식 이야기로 그리고 수면 교육 이야기로 번져갔습니다. 요즘은 아기들 잘 때 엎어 재우면 안 된대요. 영아돌 연사 증후군 위험이 있어서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남편도 엎어 재웠는데 멀쩡하게 컸잖아. 엎어 재워야 머리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요즘 애들은 다 뒤통수가 납작해서 문제라니까. 어머니, 그건 예전 방식이고 지금은. 내가 3명을 키워봤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너 처세라서 모르는 거야. 경험이 없으니까. 대화는 또다시 막혔습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설명해봤자 요즘 애들은 책만 읽고 경험은 없다는 말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내 말은 한마디도 안 듣는다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어디선가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런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육아 지원 중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양육 방식의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도 많아진 것이죠. 문제는 단순히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를 대하는 마음의 온도 차이입니다. 한쪽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쪽은 간섭이라고 느끼는 것. 한쪽은 도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한쪽은 침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 행동이 정반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순간 갈등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은 왜 생기는 걸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피할 수 없는 세대 차이일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의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65살 김정순 씨는 세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로 살아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빨래를 하고 아플 때면 밤을 새워 간호하던 날들. 그렇게 키운 아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는 그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정순 씨에게 손주는 그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어지는 것이고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경험이 다시 필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해봤으니까 안다는 말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로 새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낸 결과물이고 자부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 아이들이 다 잘 컸잖아. 의사도 되고 회사도 다니고. 그게 다 내가 제대로 키워서 그런 거야. 정순 씨의 말에는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아들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랐고 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식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세대에게 육아는 경험의 축적이었습니다. 책에 나온 이론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이와 부딪히며 체득한 지혜였습니다. 밤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열이 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유식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인터넷도 없고 육아책도 많지 않던 시절에 오롯이 자신의 몸으로 배웠습니다. 또한 그 시절에는 공동 육아가 당연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 살고 이웃과도 가깝게 지내며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육아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며느리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시어머니 말씀 잘 들었어. 그게 당연한 거였지.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니까 문제야.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그건 단순히 육아 방식의 거부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 경험은 아무 가치도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운함이 쌓이는 것이죠. 게다가 시어머니들이 조언을 할 때는 진심으로 손주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며느리가 초보니까 실수할까봐, 손주가 아프거나 다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악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내가 간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모르겠어. 이게 시어머니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듣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데 그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 이것이 시어머니들을 힘들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시어머니들은 종종 내가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손주에게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건 일종의 재현이자 연속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자신이 아들을 키운 방식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손주에게도 적용하고 싶은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좋은 의도가 며느리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엇갈림이 시작됩니다. 이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35살 수진 씨는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했고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수진 씨에게 육아는 과학입니다. 발달 심리학, 영양학, 소아과 전문의의 조언,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수진 씨는 준비했습니다. 임신 중에는 육아 관련 책을 10여 권 읽었고 온라인 강의도 수강했습니다. 출산 후에는 육아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같은 개월수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과 정보를 나누고 궁금한 게 있으면 소아과 의사에게 바로 상담을 받습니다. 저는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가 뭔지. 그래야 아이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진 씨가 시어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조언들이 최신 육아 지침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어머니는 아기가 울면 바로 안아주면 버릇 나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배운 바로는 생후 1년 이내의 아기는 울음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고 빨리 반응해줄수록 애착 형성에 좋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소아과학회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죠. 시어머니는 이유식은 3개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와 각국의 소아과 학회에서는 생후 6개월 이전에는 모유나 분유만 먹이라고 권고합니다. 아기의 소화기관이 아직 고형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돌 전에 꿀을 먹이면 좋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돌 이전 아기에게 꿀을 먹이면 보툴리누스균 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수진 씨에게 이런 차이는 단순한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아이의 안전과 건강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조언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어머니 경험을 존중해요.
정말로요. 하지만 30년 전과 지금은 달라요. 의학도 발전했고 연구 결과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며느리 세대에게 육아는 전적인 책임입니다. 만약 시어머니의 방식대로 했다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결국 책임지는 건 엄마인 자신입니다. 소아과에 가서 의사에게 설명하고 밤새 아이를 간호하고 아이가 아프면 자책하는 것도 모두 엄마의 몫입니다. 제 아이니까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제 방식대로 키우고 그 결과도 제가 감당할게요. 그런데 자꾸 간섭하시니까 제 역할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또한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시댁 식구들과 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살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육아는 가장 민감한 영역이죠. 존중받고 싶어요. 제가 아이 엄마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요. 물론 모르는 것도 많고 서툴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너는 모르니까 내 말 들어라고 하시면 진짜 화가 나요. 수진 씨 같은 며느리들이 힘들어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설명의 피로감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최신 지침이 뭔지 설명하려고 하면 요즘 애들은 이론만 안다, 머리로만 아는 거지 경험은 없잖아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설명해봤자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점점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조언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근거 없는 방식이나 위험한 방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아 주권을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간섭처럼 보일 수 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등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어서? 며느리가 교만해서? 아닙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이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시대의 변화입니다. 30년 전과 지금은 육아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학 지식, 영양학 정보, 아동 발달, 심리학의 발전으로 육아 방식이 과학적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경험이 최고의 지식이었다면 지금은 연구와 근거가 중요해진 것이죠. 예를 들어 30년 전에는 아기를 엎어 재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머리 모양도 예쁘게 나온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연구 결과 엎어 재우면 영아돌 연사증후군 SIDS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똑바로 눕혀 재우기 캠페인을 하면서 영아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안전한 방법을 알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그 방법을 따르는 게 맞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권위적 소통에 익숙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엄마 말 들어, 내 말이 맞아. 이런 식의 단정적인 표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시절에는 윗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미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세대는 수평적 소통을 선호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래? 내 경험으로는 이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같은 대화를 원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말투와 태도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세 번째 원인은 역할과 책임의 불명확함입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게 일반적이었고 시어머니가 육아의 많은 부분을 책임졌습니다. 역할이 명확했죠. 하지만 지금은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조부모는 도와주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디까지가 도움이고 어디서부터가 간섭인지 경계가 모호합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도와주는데 왜 고맙다는 말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도움은 감사하지만 내 방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기대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감정의 축적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쌓입니다.
시어머니는 내 말을 계속 무시하네라는 서운함이 쌓이고 며느리는 또 시작이네라는 피로감이 쌓입니다. 이렇게 감정이 쌓이면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게 되고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아들 남편의 역할 부재입니다. 사실 이 갈등의 한가운데에 있어야 할 사람은 아들이자 남편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조율하고 소통을 도와야 하는데 많은 경우 남편들은 알아서 하세요. 둘 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하며 회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두 여성 사이에서만 계속 순환합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순히 육아 방식의 차이가 관계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누군가 한쪽이 양보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부딪히며 살아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 갈등은 충분히 풀어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어려워도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면 함께 살아갈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이럴 땐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올 때 경험을 나눠주시면 그건 간섭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됩니다.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보다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미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최신 정보를 존중해 주세요. 30년 전과 지금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내 방식이 틀렸다가 아니라 지금은 더 나은 방법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큰 틀을 보세요. 옷 한 겹, 이유식 시작식이 재우는 방식. 이런 세세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부모가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지 그 큰 틀을 봐주세요.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같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며느리를 믿어주세요. 서툴러 보여도 처음 해보는 일이어도 아이의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잘하고 있네, 수고한다 같은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며느리께 드리고 싶은 제안입니다. 첫째, 시어머니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조언이 간섭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이면에는 손주를 사랑하는 진심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말로 먼저 마음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대요 라고 부드럽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경험을 무시하지 마세요. 책과 이론도 중요하지만 시어머니가 실제로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귀중합니다. 모든 조언을 거부하기보다는 위험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시어머니의 방식도 받아들여 보세요. 예를 들어 아기 달래는 법, 트림시키는 법 같은 실용적인 팁은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명확하게 소통하세요. 화를 내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어머니,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세요. 단, 공격적이지 않게 존중하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틀렸어요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로 표현하세요. 넷째, 작은 부분에서 양보하세요.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시어머니의 방식을 따라주는 것도 관계를 위한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옷 한 겹 더 입히는 것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따라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들, 즉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통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요즘 방식을 알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고 아내에게는 어머니도 우리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거니까 이해해줘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어머니, 도움 주셔서 감사한데 육아의 큰 방향은 저희 부부가 정하고 싶어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설명드릴게요 라고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남편이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재할 때 갈등은 훨씬 쉽게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완벽한 육아는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식도 완벽하지 않았고 며느리의 방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방식을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그게 바로 건강한 고부관계이자 손주에게도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아이는 할머니와 엄마가 싸우는 모습보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자랄 때 더 행복합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동시에 받으며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방식의 차이에 집중하기보다 사랑의 공통점에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방법은 다르지만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작은 갈등들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고부간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한 발짝씩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솔직한 대화가 있다면 분명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읽고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